자, 가군단 들어갔나? 자, 안녕하십니까. 최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처음에는 현장에서 그 설명회를 약속을 했었는데요. 그게, 켰구나. 잘 들리시나요? 지금 들어오신 분은 6명 들어오셨는데, 제가 약속한 얘기들을 잘 전달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학부모님들이 이 안에 안 계셔가지고, 저 나름대로는 상당히 좀 당황하고 있는데, 끝까지 제 얘기를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약속한 시간이 됐으니까, 자, 무조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학원에 아무도 안 계시니까 상당히 어색합니다. 자, 지금 10분 들어오셨네요. 자, 그래도 약속한 시간이 됐으니까 출발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 학원에서 제가 설명회를 할 때 이렇게 자료집이 배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집을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은 자료집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제가 설명을 진행하다 보니까 덩어리 큰 얘기 위주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노력을 할게요. 잘 들리십니까? 채팅에 댓글, 답글이라도 좀 달아주세요. 너무 어색합니다. 예, 갑니다. 자, 우선은 대학 입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전국 고등학교 개수를 알아야 됩니다. 제가 저희 학원 자료집에는 전국 고등학교 수를 제가 정리해서 써놨는데, 전국의 고등학교가 약 1,700개 정도가 있습니다. 몇 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약 1,700개 정도의 학교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보고 어머님들은 어떤 생각이 처음에 드십니까? 그렇죠. 자, 전교 1등이 전국에 몇 명이 있다? 1,700명. 전교 2등이 몇 명이 있다? 3,400명. 그럼 전교 3등까지가 5,100명이 있군요. 그럼 전교 10등까지는 몇 명 있죠? 그렇지. 17,000명이 있습니다. 그럼 이 전교권의 내신이 좋은 학생들은 어머님 생각하는 것보다 많다라고 얘기를 딱 들으시니까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드시죠? 실망스럽죠? 그럼 전교권 학생이 이렇게 많다면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에 진학한 다음에 현재 재학 중이면은 얼만큼의 내신을 받아야지 대학에 갈지 앞이 깜깜하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학생이 의대를 예를 들어서 진학한다고 치면은요. 자, 전국의 전 700개 고등학교에 전교 1등, 2등하고 경쟁해서 대학 가는 구조가 아니란 말씀 우선 먼저 드릴게요. 자, 무슨 말인고 하니? 자, 서초구 강남구를 제외한 나머지요.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 수를 한번 다 써봤더니 180개 고등학교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경기권에 있는 경기도에 있는 일반고, 자군고 개수를 한번 다 살펴봤더니 352개가 나옵니다. 자, 이 두 개를 합치면은 몇 개죠? 532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기다 써놓은 건 뭐라고 써놨습니까? 수도권이라고 써놨습니다. 수도권에는 532개의 학교가 있고요. 그러면은 수도권을 제한 나머지는 지역이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지역. 그럼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수도권에 있는 학교보다 더 많다는 생각이 하나 드시면 되고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의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대. 자, 지역에 있으면은 학생들이 지역인재 전형이라고 하는 전형을 통해서 의대를 지망하게 됩니다. 그럼 자, 수도권이라는 표현은 안 나오고요. 지방에서 의대를 뽑을 때 학생들은 일반 전형이라고 하는 게 있고 지역인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일반 전형에 지원하는 일반 전형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당연히 대부분 어디에 포함된 학생들이죠? 그렇죠. 수도권에 포함된 학생이겠죠. 이해 가시죠? 자, 그럼 이런 겁니다. 그럼 지역에 있는 애들은 이 지역인재를 쓰려고 애쓰고요. 자,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은 지역인재를 쓸 수 없으니까 일반 전형을 쓰려고 애씁니다. 근데 이 지역에 있는 애들이 일반 전형을 쓰지 않고 일반 전형을 쓰지 않고 지역 인재를 쓴 이유는 당연히 있겠죠. 이유는 뭐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와, 댓글이 몇 개가 달렸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수능 최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수능 최저. 수능 최저 등급이라고 하는 게 상대적으로 일반 전형이 지역 인재에 비해서 높습니다. 그럼 지방에 있는 애들은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내신은 좋은데 수능 준비가 좀 소홀할 확률이 좀 높다. 상대적으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말씀은 이겁니다. 자, 의대를 쓸 때 교과 전형이라고 하는 전형이 있습니다. 이 교과 전형을 쓸 때 지방에 있는 아이들은 수능 최저가 낮은 지역 인재를 쓰고요. 자, 이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은 수능 최저가 어느 정도 되지만은
이 안에서 수능 최저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안에서 경쟁을 해가지고 의대를 가는 구조다라고 하나쯤은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서울 안에 의대를 제외한 나머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울 안에 의대는 대부분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으니까요. 자, 그럼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그럼 제가 이제 수도권에서 서울을 말씀드렸고 경기도에 있는 그 고등학교 수를 말씀드렸는데 서울에서 두 군데의 그 구를 제가 조사하지 않고 말씀드린 겁니다. 서울에서 공부 잘하는 동네가 무슨 구라고 알고 계시죠? 그렇죠. 강남구라고 알고 계시고요. 그다음 무슨 구라고 알고 계시죠? 일반적으로 서초구 학생들이 공부를 잘합니다. 여기에는 서울 안에 인서울 의대 진학률도 높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자사고 애들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 평촌 지역을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평촌 지역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 안에 의대를 쉽게 갔으면 좋겠지만은 우선 안정적인 방향을 좀 설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부 교과에서 내신을 확실하게 확보한 다음에 수능 최저가 다소 높은 전형을 지원하는 게 높다. 자, 그럼 수능 최저는 이 서울 수도권에 있는 아이들보다 이 지역의 아이들이 월등히 잘 맞춥니다. 당연하죠. 강남구 서초구 아이들, 그 다음 자사고 아이들이 수능 최저는 월등히 잘 맞춥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일반 전형을 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아시죠? 여기는 내신 경쟁이 대단히 치열한 학교들입니다. 그럼 내신 경쟁이 치열하다는 얘기는 1점대 초반의 내신은 거의 있지 않다는 얘기죠. 이해 가시죠?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번에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그래서 대학은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아이들이 공부를 잘한다는 것을. 그럼 내신의 성적만으로 학생을 뽑는다고 치면은 이 지역의 학생들을 뽑기가 쉽지 않으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이 지역의 학생들을 뽑고 그리고 다소 그렇다고 여기 전체를 뽑을 수는 없으니까 이 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가능성이 비춰지는 아이들을 뽑으려고 애쓰는 게 대학 입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너무나 지금 당황스러워가지고 사실은 말 정리 정도는 좀 다소 부족하더라도 잘 이해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사실 이 설명의 골자는 그겁니다. 대학 가는 길은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방향을 맞추시고 속도를 정리하셔가지고 학생들을 대학에 보내길 원한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서 이 설명을 개최하게 됐고요. 좀 정황은 없지만 지금 그래서 제가 이런 식의 설명을 지금 시작하게 되었다는 걸 좀 양해를 구합니다. 예, 가시죠. 전국에 고등학교가 많다고 해서 이 모든 학생들이 전부 다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해서 의대에 진학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대학은 이건 알고 있기 때문에 대학 나름대로 학생들을 분류해서 역량이 있는 학생들은 반드시 뽑으려고 애쓴다. 그 사실을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그럼 때로는 이런 분들이 계세요. 평촌 지역에서 우리 아이는 서울 안에 의대를 보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준비하십시오. 자, 학생부 종합전이니까 준비하십시오. 자, 당연히 저희 동네에서 전교 1등, 2등 정말 전교에서 제일 잘한다는 아이들이 학생부 종합전을 인서울로 쓰지 않겠습니까? 대신 많다는 거죠, 생각보다. 그런 종류의 아이들이. 그렇다고 치면 누굴 이겨야 됩니까? 얘네들을 반드시 이길 수 있는 비교과 스펙을 만들어 보십시오. 근데 이 여러 가지를 동시에 준비한다는 게 제 경험상 비춰봤을 때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 정도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시는 방향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우고요. 두 번째. 차후에 내용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올려드릴게요. 자, 두 번째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저희 지역이 평촌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명할 때 이 평촌 지역의 대입 실적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자, 저희 지역에는 안양시의 고등학교와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를 합쳐가지고 26개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자, 이 지역에는 26개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특히 예비 고1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이 26개의 고등학교 중에서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해야지 우리 아이가 서울대학교에 입학할 때 유리할지 이거 고민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입결을 좀 한번 살펴보면은 좀 더 이제 어느 고등학교를 지원하는 게 유리할 때 대략적으로는 보이겠죠. 그래서 2020학년도 결과는 이 근동에 나온 적이 없어서 19학년도 결과치로 말씀을 드릴게요. 한 방에. 고등학교는 26개가 있는데, 자, 수시 전형으로 이 근동에서 서울대학교를 붙은 학생은 제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29명이 나옵니다. 몇 명이 나왔다고요? 29명입니다. 고등학교는
몇 개의 고등학교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26개의 고등학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수시로 29명이 갔다는 얘기는 한 학교당 1명. 그럼 2명 간 학교도 있을 거고 빵명 간 학교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근동을 살펴보면은 2019학년도에 가장 많이 보낸 고등학교가 신성고등학교로 수시에서는 6명을 보냈고요. 정시에서는 6명을 보냈고요. 그 다음에 이 근동에서 26개 학교를 다 합쳐봤을 때 정시에서 들어간 학생은 13명입니다. 그럼 도합 합쳐서 몇 명이 들어가냐면 42명의 학생이 서울대에 합격을 했습니다. 42명. 자, 이 구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42명이 그럼 많은 인원일까요? 적은 인원일까요? 이 지역의 위치를 서울대 합격자 수를 통해서 우리가 대략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많이 간 걸까요? 적게 간 걸까요? 그럼 비교군이 좀 필요하니까 좀 비교군을 좀 기분 나쁘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외대부고가 있습니다. 외대부고. 외대부고. 자, 외대부고에서는 수시로 몇 명을 갔냐면요. 37명이 갔고요. 정시로 36명이 갔고요. 그래서 도합 73명이 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산고등학교. 아사고 자꾸 말씀드리니까 언짢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3년이라는 시간이 남았고요. 예비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앞으로 2년이라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충분히 준비만 하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미리 드리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방향을 잘못 잡아서 서울대 못 가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반드시 오해하지 말고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산고등학교에서는 13명이 갔습니다. 그 다음에 25명의 학생이 정시로 갔습니다. 그래서 도합 38명의 학생이 이렇게 갔습니다. 자, 이 근동에 화성고도 있습니다. 화성고. 자, 화성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자, 수시로 2명이 갔고요. 정시로 14명이 갔고요. 그 다음 도합 16명이 갔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대단히 언짢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한 학교 가는 인원수보다 이 지역의 26개 6개 일반고가 6개 일반고에서 합격하는 학생이 더 적다는 거면 화가 나시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가 많이 나실 겁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좀 분석을 잠깐 해볼게요. 자, 그럼 수시로 합격을 한다고 칩시다. 일반고에서. 그런데 대부분 학교에서 1명 아니면 2명 아니면 빵명입니다. 자, 그럼 이 근동의 아이들은 수시에 어떤 전형을 통해서 서울대를 합격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지균입니다. 자, 지역균형. 자, 이 근동의 학교에서 자, 지균이라고 하는 거는 학교당 2명의 추천서를 받아서 쓸 수 있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자, 그럼 문과 학생한테 이 추천서를 잘 줍니까? 이과 학생한테 추천서를 잘 줍니까? 그렇죠. 이과 학생들한테 대부분 추천서를 줍니다. 왜? 서울대는 문과 정원이 이과 정원보다 월등히 적기 때문에 경쟁률 또한 높기 때문에 이과 학생들한테 추천서를 줍니다. 아니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과 학생들한테 추천서를 준 다음에 이 이과 학생들이 수능 최저 등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2개 등급이 아니라 3개의 등급이 죄송합니다. 3개가 2등급이 나오면 됩니다. 이렇게 맞추면 수능 최저를 합격하고 3개 2등급을 맞춘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서울대 지균에 합격을 했던 결과 데이터를 학교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과 학생들한테 대부분 수능 지역균형 추천서를 줍니다. 자, 그런데 뭐 어떤 꼬라지가 나왔다고요? 이 2명이 붙으면 그럼 이제 지균 써서 2명 최저 붙어서 맞춘 거죠. 근데 어떤 학교는 1명이고 어떤 학교는 빵명입니다. 그럼 1명이라면 그 1명이 썼다는 게 아니라 보통 2명 학교에서 쓰게 만듭니다. 그럼 이제 2명 중에 1명은 최저를 뭐 했다는 얘기죠? 못 맞췄다는 얘기죠. 그럼 빵명이라는 얘기는 전교 1등, 2등이 이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졌을 확률이 꽤나 높다는 얘기죠. 그럼 이 수능 최저 2등급 3개 맞추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 근데 이게 어렵게 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요. 교과 편성표를 보시면 나중에 이제 직간접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제가 현장 설명회 때는 어떤 고등학교에 교과 편제표가 이러이러해서 아이들이 이 교과 편제에 맞춰서 공부를 했을 때 반드시 망한다는 이유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은 제가 자료집 없이 말씀드리다 보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는 부분은 좀 죄송합니다. 그럼 개별적으로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시면 찾아오시면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하여간 이 근동은 그렇습니다. 2명 있습니다. 최저 못 맞추면 떨어집니다. 이게 문제죠.
그 학생이 떨어졌다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그럼 대학이 인식하는 서울대 이외의 나머지 대학이 인식하는 이 지역이라고 하는 것, 이 지역의 학생들의 수준은 전교권 아이들이 이걸 못 맞춘다고 치면은 그럼 전교 1등, 2등이 아닌 3, 4, 5, 6등, 때론 10등 정도 하는 학생은 어떻게 될까? 이건 당연히 한 번쯤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서울대 수시 인원이 이렇게 적은 이유의 두 번째는 이겁니다.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서울대는 직윤이라고 하는 전형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전형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일반 전형. 자, 지역 균형보다 일반 전형으로 뽑는 학생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럼 흔히 생각할 때는 어머니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서울대 일반 전형이라고 하면은요, 어떤 생각을 하시죠? 그렇죠. 과고 애들, 영재고 애들, 때로는 자사고 애들이 지원하는 전형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맞습니다. 자, 과고, 영재고, 자사고, 이런 수가 수시에서도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분명히 얘네들이 이 일반 전형, 직윤이 아닌 거로 갔죠. 그럼 일반 전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1단계가 2배수로 통과된 다음에 2단계에서 면접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 면접이라고 하는 게 직윤이라고 하는 거랑 형태가 다릅니다. 자네가 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냐 그렇게 묻는 게 아닙니다. 네가 수학 문제를 얼마나 잘 풀 수 있는지, 이과 같은 경우는 자 과학 문제를 얼마나 잘 풀 수 있는지 문제를 던져준 다음에 시간 안에 고민한 다음에 교수님 앞에서 면접을 봅니다. 그럼 적나라하게 아이의 실력이 드러납니다. 결론은 이런 겁니다. 실력이 부족해서 학생들이 떨어지는 것이지. 아니 이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그럼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학교에서도 준비가 그동안 소홀했었던 거고 그럼 학원에서도 준비를 전혀 안 해준 상태에서 일반 전형이라고 하는 걸 자체를 삭제시킨 상태에서 계속 진행돼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동네에서 자 1단계에서 2배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경험상 비춰봤을 때 이 동네에서 1점대 내신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서울대 일반 전형 1단계가 대부분 합격을 합니다. 근데 2단계에서 대부분 미끄러졌습니다. 왜? 뭐가 준비가 안 되니까. 실력이 준비가 안 되니까. 자, 예비 고1이나 예비 고2 어머님들 입장에선 되게 막연하게 들으실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럼 정리하기 아주 쉽게. 이 근동에서 어머님들이 제일 관심 있는 건 뭡니까? 그렇죠. 내신 성적입니다. 내신 성적. 근데 이 근동의 내신 성적은 1학년 때, 2학년 때 어렵게 나오나요? 쉽게 나오나요? 어렵게 나오나요? 쉽게 나오나요? 특히 수학과학 과목에 대해서. 다 맞으면 1등급, 하나 틀리면 2등급, 하나 더 틀리면 3등급인 학교도 태반입니다. 그럼 이런 거죠. 실수 싸움인 거지 실력 싸움이 아닙니다. 암기력이 우수한 학생들이 성적이 잘 나오는 구조입니다. 내신은. 그래서 학원에서도 시험 전날, 한 달 전에 달달달달 암기를 시키죠. 그래서 내신 몇 점을 더 받겠죠, 학생들이. 그래서 1점대 내신을 맞춰줬죠. 그래서 1단계를 합격해 주셨죠. 그런데 막상 내신과 다르게 실력을 배양할 수 있는 어려운 공부는 1학년, 2학년 때 거의 시키지 않습니다. 3학년 때 수능 준비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려운 공부를 배양할 수 있는 것들의 기회가 있었는데 분명히 그 시간을 망각하고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시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앞으로 뭐 하면 됩니까? 이제 상황을 아시니까 이제 뭐 하시면 되는 거죠? 준비하시란 말씀이죠, 제 말은. 잘 들리시나 모르겠네요. 자, 서울대가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대를 통해서 나머지 대학이 이 근동의 학생들을 어떻게 바라보냐가 문제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화가 나는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노골적으로 말씀드리진 않겠는데 그냥 현장에서 제가 설명해야 할 땐 노골적으로 몇 개 학교를 지정해서 타겟해서도 말씀드립니다. 너무너무 하니까요. 자, 땡땡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자, 전교 한 3등 정도 하는 학생이 있다고 칩시다. 2등도 그렇고 3등도 그렇고 1등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수시 원서를 몇 장을 쓰죠? 6장을 씁니다. 6장. 자, 이 근동에 나중에 학생들이 대학에 붙으면 합격자 명단을 유심히 한번 살펴보세요. 이름은 다 쓰지 않고 김땡 뭐 땡땡땡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붙은 학생 잘 보면은요. 자, 수시로 서울대 붙는 학생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 연대는 쫄려서 못 쓰면 고대를 써서 붙입니다. 자, 서울대 쓰고 고대 씁니다. 자, 근데 이제 불안한 마음에 의대 갈 거 아니면 성대를 씁니다. 또 한양대는 쫄려서 안 쓰는 경우도 가끔가다 있고요. 그럼 뭐 한양대까지 씁시다.
자, 그럼 더 쫄리면 뭐까지 떨어집니까? 이제 중앙대까지 씁니다. 자, 그럼 더 쫄리면 어디 씁니까? 뭐 건국대까지도 씁니다. 뭐 경희대도 씁니다. 이 근동의 전교권 아이들이 경희대까지 쓰는 거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학교도 있고 아닌 학교도 있는데 저희 학원의 전교권 학생들은 이 밑으로 쓰면 제가 다 퇴원시킵니다. 이건 너무 배려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6개 다 붙으면 뭐합니까? 갈 수 있는 대학은 몇 개밖에 없죠? 아니 이 밑으로 대학을 갈 생각을 전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전교권 학생들이 여기까지 써서 여기까지 써서 붙으면은 그럼 대학에서 한 학교에서 뭐 10명, 20명 뽑습니까? 한 학교에서 수시 종합전형으로 10명, 20명 뽑습니까? 이 근동의 학생들을, 이 근동의 학교의 학생들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두세 명, 세네 명입니다. 그럼 전교권 학생들이 쓰면은 전교 10등, 20등 학생들은 붙을 가능성은 더욱더 적다는 게 적나라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해 가시죠? 이 대학들은 이 서울대 합격자 수를 통해서 이 근동의 수준을 파악하려고 애쓸 겁니다. 제가 입학처에 있어도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지금은 생각외로 많은 것들이 좀 낙오돼 있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공부를 시켜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는 너무 쉬운 공부, 편한 공부만 시켜주다 보니까 서울대 일반 전형을 합격하는 학생들이 이 근동에서 거의 없었다는 사실은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지금 설명에는 예비 고1, 2 기준이니까 자 미래를 미리 정확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 가시죠? 좀 듣고 싶은 얘기 아니라서 좀 죄송한데 그래도 현실을 말씀드리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정확할 것 같고요. 그럼 이 자료가 정말 신빙성이 있냐? 이걸 묻고 싶으시면 인터넷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요. 반드시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특히 예비 고1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 설명회 가시면은 학교에서 맨날 하는 얘기가 뭡니까? 진학률입니다. 진학률. 진학률. 이거 진학률이 지금 현재 대학 입시에서 의미가 있습니까? 이 진학률이라고 하는 게 현재 대학 입시에서 의미가 있습니까? 대학 총 정원보다 수험생 수가 더 많다는 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원서만 쓰면 다 붙는 게 수시 전형입니다. 정시도 원서만 쓰면 별일 없으면 다 붙습니다. 그럼 진학률을 높인다는 것은 뭐죠? 그냥 아이들한테 네 원하는 대학 가라는 게 아니라 원서만 쓰면 된다는 걸 강요하면 모든 학교의 진학률은 다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진학률을 믿지 마세요. 자, 이 동네 모범 고등학교는 전문대랑 4년제 대학교 가는 비율이 비슷한 학교도 있습니다. 또 떠나면 이렇게 생각하시네요. 그럼 전문대 가는 아이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우리 아이가 거기에서 내신을 잘 따면은 대학을 쉽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아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럼 경쟁이 없는 학교에서 좋은 내신을 똑같이 취급합니까, 대학은? 어머님이 대학 입학처에 계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취급하지 않으실 거 아닙니까? 아이를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열심히 할 수 있게끔, 실력을 쌓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게 아이가 원하는 대학에 가장 쉽게 합격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좀 편안하게 좀 받아주세요. 현실이 좀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는 좀 그래도 현장보다는 아주 깔끔하게 예쁘게 좀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동 지금까지는 입시의 결과가 그닥 좋지 않았다. 이유는 잘못된 정보에서 끌려다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 여기 평촌학원가의 학원 대부분 전부 다 뭘 움직여집니까? 내신밖에 안 합니다. 지금까지는. 내신 위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내신을 버리고 수능을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수능 준비가 잘 된 아이들은 내신도 무조건 나옵니다. 대신 내신 준비가 잘 됐다고 해서 수능이 나오는 건 아니란 말씀을 드리려고 이 얘기를 지금 전개시킨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럼 정리를 어느 정도 했고 큰 틀을 잡읍시다. 큰 틀. 이 지역은 전국 단위에서 그럼 대단히 경쟁력이 있는 동네입니까? 없는 동네입니까? 이거. 자, 전국 단위에서 이 지역은 경쟁력이 꽤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값은 어머님도 나름 잡으실 텐데 그럼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강남구 서초구보다는 떨어집니다. 솔직히 분당보다 떨어집니다. 송파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해 가시죠? 대신 뭐 일산에 계신 분들은 이 영상을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산에 있는 고등학교보단 이 근동이 낫다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수원에 계신 분들도 이 영상을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원에 있는 아이들보다 이 지역의 아이들이 더 낫습니다. 자, 서울의 중계동, 상계동에 있는 아이들보다 전 이 지역의 아이들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지금 말씀드린 지역에 있는 학원에서 전부 다 수업을 해봤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겪은 다음에 대신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 가시죠? 아예 경쟁력이 없는 동네는 아닙니다. 믿습니까? 아니, 저 남양주 같은 데 가면 끔찍합니다. 남양주에 계신 분도 절대 이 영상을 들으시면 안 됩니다. 징글징글 공부 안 합니다. 의정부 가면 어마어마하게 안 합니다. 평택,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월등히 내신 따기가 어렵지만 수능 준비하기는 또 상대적으로 쉬운 지역이다. 자, 뭐 들쑥달쑥해서 죄송한데 자세한 거는 학원에 오셔서 상담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큰 틀에서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죠. 이 근동에서 가장 아이들이 서울대, 연대, 고대 중에서 이 근동에서 가장 많이 가는 대학은 그래서 어디죠? 아시는 분은 아실 거 아닙니까? 이 지역 아이들이 서울대는 뭐 이 정도 가는데 연대보다는 고대를 월등히 많이 갑니다. 그럼 구조적으로 고대 가기 적합한 지역이 이 지역이다 정도는 어느 설명에 가셔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신은 적당한 수준과 수능 준비를 적당히 잘 준비하면은 고대까지는 꽤 보내기 쉬운 지역이다. 이렇게 정도까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가시죠. 지금은 36명이 듣고 계시네요. 좀 더 뿌듯합니다.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요. 이제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그 다음에 성대, 한양대 입시 요강에 대해서 그냥 예비 고1, 2 어머님이니까 필요한 정보만 간략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고1, 2 어머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먼저 이 얘기를 좀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학생들 가르치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땡땡 대학, 땡땡땡 학과, 땡땡 학번, 땡땡땡입니다라고 쓰라고 시킵니다. 예비 고1이든 예비 고2든 예비 고3이든 저희 학원 재원생 학생들한테 저는 유도를 합니다. 요구를 합니다. 너 어느 대학 가고 싶니? 좋아요. 아이들이 제일 가고 싶은 대학은 보통 일반적으로 연세대학교라고 합니다. 무슨 과 가고 싶니? 그럼 예를 들어서 기계공학과 가고 싶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이, 고등학교 2학년이, 고등학교 3학년이 지금 예비 고등학교 1학년이 대학을 가는 것은 우선 예비 고3 같은 경우 2022학번, 2학번이 될 거고 고2 같은 경우는 예비 고2 같은 경우는 2, 3학번이고 고1은 2, 4학번이지 않습니까? 그럼 고등학교 1학년한테 묻지 않고 고등학교 예비 고3한테 물어본 다음에 너는 연세대 기계공학과 2학번 누구누구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가 현실을 좀 아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이해 가십니까? 이해 안 가시겠죠. 여기 대상으로 좀 설명해야 하는데. 아이들은 이때쯤 되면 이제 현실을 인지를 하게 됩니다. 형,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너 이때 안 가도 돼. 2학번 하지 말고 2, 3, 2, 4 해도 돼. 네가 원하는 대학을 무조건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비 고1이나 2 어머님들은 이 땡땡, 재수시키지 않고 이 안에 무조건 대학을 보내고 싶으신 건 인정을 하는데 저도 이때 가서 아이가 후회하는 것처럼 이런 과정을 만들어주지 마십시오. 왜? 정확하게 방향을 잘 설정해서 준비를 하셔야지 입시에 맞춰서 준비를 하셔야지 되는 거지 막연하게 열심히 한다고 그 대학에 가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방향을 잘 못 잡으시면은 제때 보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건 이겁니다. 물론 예비 고3이 2학번이 될 수 없을지언정 2, 3, 2, 4가 되더라도 반드시 아이가 대학 가게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재수하라는 얘기죠. 결론에 가선. 삼수하라는 얘기죠. 결론은. 반대로 이겁니다. 재수, 삼수가 하기 싫으면은 거기 가네만큼은 네가 반드시 노력을 해라. 대학 입시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다. 거기 가네가 노력한 만큼만 네가 해준다면은 넌 반드시 간다는 게 대학 입시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점을 아이가 잡아서는 안 됩니다. 보내본 사람이 잡아야 되겠죠. 듣고 싶은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렵고 힘들게 공부해야지 그 역량이 쌓여서 제때 반드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전에 자사고, 상상고, 자사고 얘기할 때 상상고나 외대 보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학교에 제가 들어간 학생들은 보통 이제 들어가자마자 본인의 현실을 압니다. 자, 우리 고등학교는 보통 자사고는 4년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4년제. 4년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대부분 재수해서 간다는 얘기죠. 자, 그럼 공부할 양은 반드시 있다는 거죠. 어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도 재수해서 대학 가길 원하지 않습니다. 대신 4년제 고등학교가 아닌 3년제 고등학교를 만들기 위해선 4년의 노력의 양을 3년 안에, 2년 안에 반드시 빨리 정리해서 끝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좀 멋있게 좀 하고 싶었는데 또 실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꼭 기억해 두세요. 마음에 품게 만들어 주시고요. 이 품은 마음, 이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이 수준을 만들기 위해서 아이가 노력하게 만들어 주시면은 예비 고1 무조건 됩니다. 예비 고2 무조건 됩니다. 몇 학번에? 2, 3, 2, 4학번에 반드시 됩니다. 의과대학, 의예과를 가고 싶다. 저희 학원은 의대 중심 학원입니다. 의대 정말 많이 보냅니다. 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지금 마음 먹으면 서울대 의대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갈 수 있다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언제 갈 수 있다는 얘기 안 합니다. 몇 학번에 붙을지 모르겠지만 네가 거기 가는 만큼만 공부하면 반드시 의대 간다는 얘기도 합니다. 재수에서 3수에서 4수에서라도 지금 의대 간 학생들이 다시 공부해서 더 하는 학생도 많습니다. 1년, 2년 좀 늦게 가면 어떻습니까? 30년, 40년, 50년 남보다 더 살면 되지. 죄송합니다. 또 썰렁한 개그로 실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 정도 잘 정리해 두시고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 주시고요. 만약에 원하는 게 없다고 치면은 일정 수준을 무조건 아이가 지키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갑니다. 이제 서울대학교로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를 쓴 이유는 뭐냐면은 특정 어느 대학을 가고 싶으면 이미 대학 가는 길은 정해져 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 앞에서 제가 서론으로 깔아서 설명해 드리고 싶었는데 얘기가 조금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다는 거 저도 인정하고 죄송합니다. 자, 서울대학교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 자, 제 얘기를 잘 들어주세요. 서울대 가는 길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 조건에 만족하지 못하면 못하는 거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서울대는 반드시 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대 가는 방법은 지역균형이라고 하는 거로 추천서를 받아서 가야 된다는 거 다 알고 계시고요. 근데 인원수를 한번 써볼게요. 2021학년도랑 2022학년도, 2023이나 2024의 구체적 요강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2022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원수를 비교하면요. 2021학년도에는 431명으로 직윤 학생을 뽑았고요. 2022학년도는 자연계 같은 경우는 365명을 뽑습니다. 그 다음 일반 전형입니다. 일반 전형. 자, 서울대 일반 전형으로는 892명의 학생을 뽑았습니다. 2021학년도. 근데 2022학년도 같은 경우는 886명의 학생을 뽑습니다. 그 다음에 정시입니다. 정시. 서울대를 들어가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직윤, 일반 전형, 정시. 근데 인원수를 보면은 이때는 390명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519명이 나옵니다. 자, 그냥 간결하게 가겠습니다. 서울대. 직윤을 받아야 됩니다. 전교 몇 등이죠? 1등, 2등. 근데 이 얘기 하나 합시다. 제가. 이 얘기 먼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서울대 직윤을 받아서 서울대 가는 애들을 보니까 이런 생각이 하나 들더라고요. 이 학생이 동안고나 아니면 예를 들어 동안고 다니는 학생이 직윤을 갔다고 치면 이 학생이 만약에 동안고가 아니라 배경고 갔으면 못 갔을까? 아니요.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촌고 갔어도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삼봉고 갔어도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머님들은 학교에 의해서 갔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이 학생이 가르쳐 보면 얘는 전교 1등, 2등 깜이구나. 이렇게 준비를 하는구나가 느껴집니다. 이 학생은 자사고를 갔어도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 가시죠? 학교에 너무 크게 어느 학교가 무조건 이렇게 간다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그냥 전교 1등답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아이가 전교 1등 다 와줬을 때 어느 학교를 가든지 간에 직윤 받아서 대부분 가더라고요. 그렇게 한번 반대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꼭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일반 전형 기본적인 사항들은 다 알고 계실 테니까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일반 전형입니다. 1단계에서 제가 2배수를 뽑고 2단계에서 면접이 있다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학고 영재고 애들만 서울대 가는 거 아닙니다. 과학고 영재고 애들만 서울대 가는 거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식품영양학과라고 써놨습니다. 자, 내신이 1점대면은 제가 1단계 통과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서울대 식품영양학과뿐만 아니라 뭐 간호학과라든지 공대 중에서 조선해양이라든지 그 다음에 농대 중에서 식물생산이라든지 그런 학과는 과학고 학생들 쓰지 않습니다. 자사고 학생 쓰지 않습니다. 영재고 학생도 당연히 쓰지 않습니다. 저는 학과 중심보다는 학교 중심으로 학생들을 보내고 싶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한 3년 전에요. 식품영양학과를 쓰라고 했습니다. 어떤 학생한테. 자, 그래서 이 학생은 서울대 일반 전형으로 식품영양학과를 붙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화학과도 이 학생이 붙었습니다. 자, 어떤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이 서울대 식용과랑 고대 화학과를 붙었습니다. 어머님들은 어디 보내시겠습니까? 어머님 아이라고 지금 여학생입니다. 어디 보내시겠습니까? 저는 2개 붙은 학생한테 이 밑에 얘기는 안 할게요. 자, 전 서울대 가라고 했었고요. 이 학생은 서울대 1학년 마친 다음부터 뭘 준비했냐면요. 피트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로 학교를 갈아탔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지금 약대 다니고 있는 학생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는 게 쉬울까요? 이렇게 가는 게 쉬울까요? 순수 과학을 전공한다고 하는 건 탁월한 탤런트가 있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서울대 화학과 어느 고등학교 출신이 많겠습니까? 그렇죠. 과고 애들이 많이 들어오겠죠. 과고에 있는 애들을 교수님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왜? 학문적 역량이라고 하는 건 타고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 학생한테 얘기했습니다. 여기 가서 걔들이랑 경쟁하려고 하지 말고 자격을 갖추는 삶을 사는 건 어떻겠니? 라고 얘기를 해서 여기 붙은 다음에 돌렸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제 선택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학생도 지금 잘 다니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갈아타라는 얘기도 있고요. 갈아타지 않는다 치더라도 전공을 다 살린다는 건 쉽지 않다고 가정했다고 치면은 전 개인적으로 아이들이 서울대학교 본인이 원하는 과가 아니더라도 여길 보는 게 조금 낫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과학고 애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없는 과는 쓰지 마시고 과학고 애들이 쓰지 않는 과를 써서 붙이는 방법을 좀 예전엔 많이 연구했다 정도까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럼 이제 정시로 갑니다. 자, 정시가 인원수가 늘었다는 건 알고 계시고요. 자, 참고적으로 2019학년도에는 수시에서 못 뽑은 인원이 정시로 이월되는데요. 서울대는 매년 수시에서 못 뽑은 인원이 정시로 이월됩니다. 그런데 2019학년도에는 153명이 이월됐습니다. 문과는 이월되는 인원이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럼 2021학년도도 우리 한번 확인해 보세요. 2021학년도. 이건 2020학년도 결과고. 2021학년도도 제 장담하는데 100명 이상은 무조건 이월됩니다. 자, 서울대학교를 만약에 전교 1등도 아니고 내신 1점대가 나오지 않는 이 동네 학생이라고 치면 용기 있게 2과목을 준비해가지고 서울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용기 있게. 본인이 정말 원하는 게 서울대 가고 싶으면 용기 있게 아이가 이걸 이겨낼 수 있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죠. 자, 지균이랑 정시는 2과목이 들어갑니다. 그 어머님들은 그럼 서울대 아니면 서울대 만약에 2과목 못 보면 떨어지는 거야? 이게 맞죠? 그런데 서울대 입장에서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를 보는 인원이 너무 적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시에서 자, 반영 비율을 조정을 하죠. 자, 국어가 100이 들어간다고 치면 수학이 120이 들어갑니다. 영어 같은 경우는 감점제로 가니까 큰 의미는 없고요. 그냥 과학 같은 경우는 80이 들어갑니다. 네가 2과목을 선택했다 치더라도 반영 비율이 적으니까 네가 열심히 한 노력을 우리는 인정해서 뽑을게라고 하는 게 서울대 취지입니다. 두 번째, 이 80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런 거죠.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써보니까
수과목이 한 3 정도 찍으면 어머님들은 어마어마하게 망해서 서울대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럼 100분의 1을 쓰면 더 잔인합니다. 이게 96%고요. 자, 2등급까지가 89%고요. 3등급까지가 77%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아이가 한 문제 한 문제 더 틀리는 게 보통 과탐의 등급이고요. 이렇게 지금 100분위가 폭락을 하니까 투과목을 3 정도 찍으면 서울대 못 간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계신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100분위 변환 점수라고 하는 걸 서울대는 다시 만듭니다. 자, 얘랑 100분위 차이가 몇 퍼센트 차이가 나죠? 7%가 나고 얘랑 100분위 차이가 몇 퍼센트 차이가 나죠? 지금 18% 차이가 납니다. 자, 이거를 상쇄를 시켜주죠. 어떤 방식으로? 자, 이게 만약에 표준 변환 점수가 60이면은 네가 2등급을 찍어도 57이야. 네가 3등급을 찍어도 54야. 이런 식으로 100분위 변환 점수표를 다시 만들어줍니다. 네가 그렇지 원점수 3점밖에 안 틀렸는데 3점밖에 안 까였는데 등급은 안 나오고 네가 100분위가 안 나올지언정 우리는 이 점수 보정해 줄게. 넌 용기 있게 준비했으니까. 대학은 학생을 떨어뜨리려고 입시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노력한 학생들이 있으면 반드시 어떻게든 뽑으려고 만드는 게 입시 제도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아이가 서울대 원하면 서울대 갈 수 있게끔 실력을 키워주시는데 때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용기에 대해서 서울대학교는 반드시 보상을 해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해 가시죠? 자,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방법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기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전교 1등, 2등 추천서, 그 다음에 최저 맞추는 거 앞으로 이 근동의 아이들은 아주 쉽게 다 맞출 겁니다. 대신 서울대학교는 직윤의 인원수를 줄인 걸 딱 보시면 알겠지만은 직윤을 생각외로 좋아하진 않는다는 거. 내신 좋은 아이들이 아니 올해 같은 경우는 참고적으로 3개 등급, 3등급 3개 받으면 가지 않습니까? 서울대학교 직윤 최저를 맞추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붙는 녀석도 반드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녀석과 경시에서 피 터지게 전과목 1등급 찍고 들어온 녀석과 교수님 입장에서 어떤 애들을 더 열심히 가르치고 싶겠습니까? 그럼 이건 뭐 해야죠? 당연히. 우리가 입학처에 있으면 당연히 줄일 거 아닙니까? 이해 가시죠? 자, 됐고요. 그다음 일반 전형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일반 전형 이 근동에서 준비가 전혀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는 그 학과에 따라서 물어보는 문제가 좀 다릅니다. 학과에 따라서 공대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기하를 물어보는 게 정상적이겠죠. 근데 기하는 어떤 선택 과목이죠? 진로 선택 과목이지 않습니까? 그럼 등급이 ABC로 나오니까 당연히 학생들이 열심히 안 할 거고 그럼 학교에서도 대부분 뭐 서울대 보내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적당히 공부시키겠죠. 자, 투과목입니다. 과학 투과목. 투과목도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당연히 고등학교에서 열심히 안 시키겠죠. 절대평가입니다. 문제는 쉽게 내겠죠. 자, 그거 백날 잘해봐야, 그거 해봐야 서울대 일반 전형 문제 푸는 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럼 서울대 이 전형을 통해서 보내고 싶으시면 분명히 준비를 시켜주셔야 된다는 거. 학교를 떠나서. 이거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 그런데 4사군 뭐 한다고요? 이걸 준비시켜줍니다. 학교에서. 그 차이로 서울대 수시 합격생 수의 분포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시, 용기 있는 자만이 서울대 갈 수 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서 투과목 4 찍고도 서울대 가는 학생이 있습니다. 서울대는 용기에 대해서 과탐을 한두 문제 더 틀려도 국어, 수학에서 한두 문제 더 맞으면 이거 다 보상해 주려고 만든 입시 제도라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서울대학교 평까지 끝냈습니다. 얘가 좀 길어졌네요. 자, 그럼 연세대학교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아이들이 제일 가고 싶은 대학은 어느 대학이죠? 연세대학교입니다. 자, 전형 방법을 먼저 옆에다 써놓을게요. 제가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는 면접형 전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면접형 전형. 그 다음에 활동 우수 전형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 논술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전형명은 약간 바뀌더라도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건 둘 다 이건 학생부
이건 약간 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건 학생부 종합전형이고 논술이고 그 다음에 정시라고 하는 전형제도가 있습니다. 연세대를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딱 몇 가지가 있다고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딱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인원수를 한번 써볼게요. 2021학년도에 면접 전형에서는 269명을 선발하기로 했고요. 2022학년도에는 면접 전형으로 269명 동일합니다. 그 다음 활동 우수자가 383명이었는데 활동 우수자가 327명으로 조금 줄어듭니다. 자, 그 다음에 논술은 260명의 학생을 뽑았는데 논술은 245명으로 또한 줄어듭니다. 정시갑니다. 자, 정시에서는 462명이었는데 정시가 이과가 578명으로 늘어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조금 면면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면접은 인원수가 똑같다. 에서 조금 면면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네들은 다단계 선발 방식입니다. 1단계에서 3배수를 뽑고요. 2단계에서 면접을 통해서 합격을 합니다. 그런데 21학년도에서 22학년도로 넘어오면서 면접 전형에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 1단계가 이때는 교과 플러스 비교과였습니다. 그래서 교과가 40%가 반영이 됐고요. 비교과가 60%가 반영이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학원에서도 올해 면접 전형으로 1단계 통과한 다음에 면접 봐가지고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에 합격한 학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친구 내신이 그닥 좋지 않습니다. 내신이 2.0 전후가 됩니다. 저도 거의 처음 봤습니다. 내신 2.0 전후가 되는 학생이 저희 학원에서 올해 연세대학교 면접형 전형으로 전기전자공학과를 합격한 학생이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올해까지 가능한 일입니다. 올해까지. 자, 2022학년도에는 어떻게 바뀌냐면요. 1단계에서 교과 100으로 갑니다. 교과 몇이라고요? 100입니다. 교과 100입니다. 다시. 인원수가 서울대 직윤보다 월등히 적은 인원수에서 교과 100입니다. 그럼 1점대 아주 초반의 내신이 아니면은 1단계 통과가 되지 않습니다. 이 친구 올해 재수가 좋았던 거죠. 왜? 비교과 반영비율이 높아서 2점대 전후가 됐었던 거죠. 자, 이 평촌 지역의 아이들이 내신 1점대 극초반의 내신을 가지고 이 면접형 전형을 통과한다는 게 2022학년도 이후부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럼 내신이 만약에 1.5 나왔어요. 자, 못하는 거 아닙니다. 전교권 학생입니다. 하지만 네가 연대를 가고 싶으면은 앞으로 이건 어떤 제도다? 불가능한 제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방법으로는 때려 죽여도 못 갑니다. 앞으로는. 21학년도까지 가능한 거고 22학년도부터는 불가능한 제도다. 이렇게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 활동우수 인원수가 뭐 있죠? 그럼 이런 얘기죠. 활동우수. 활동우수도 다단계 선발 방식입니다. 자, 1단계, 2단계. 1단계에서 일정 배수를 뽑은 다음 2단계 면접이 들어가는데 자, 여기서는 서류가 들어갑니다. 자, 21학년도나 22학년도가 동일합니다. 그럼 비교과 준비를 월등히 잘해주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가는 거죠. 올해는 비교과를 준비한다고 치면 이렇게 원서 쓸 파이가 나오는데 그럼 다시 2022학년도에는 이렇게 쓸만한 인원수의 인원들이 이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좀 더 높은 비교과를 요구할 것이고요. 좀 더 높은 수준의 내신을 요구할 겁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여기 붙는 학생 정도면 제 장담하는데 서울대 지규는 서울대 지규는 아주 쉽게 붙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군데 다 붙으면 어디 보낼 겁니까? 서울대 연세대학교 동일한 학교면 어디 보낼 겁니까? 당연히 서울대 보낼 거 아닙니까? 그래서 2월 인원도 이 전형이 만만치 않게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 가시죠? 그리고 이 전형이 참고적으로 이 전에는 2020학년도까지는 그 특기자 전형, 과학인재 전형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 전형의 인원까지 때려 넣은 상태가 인원이 더 줄었기 때문에 지금 이 전형 자체로 연세대학교를 뚫고 들어가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만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이게 대학 가는 방법이지. 못 간다고 말씀드리는 게 대학 가는 방법이지. 내신 미친 듯이 쳐올려가지고 연세대학교 간다는 애들 못 간다고 말씀드리는 거지. 그럼 내신 미친 듯이 쳐버릴 노력을 여기에 갖다 쏟아 부어야지 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현실은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논술은 쓱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연세대학교 논술 문제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기하가 들어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기하 들어가는 것 때문에 아이들이 연세 논술 기피한 학생들도 많이 있고 정부 정책상 논술은 계속 줄 수밖에 없으니까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수학과 과학에 탁월하게 역량이 좋은 학생이면 하면 되는데 이 근동에서 이거 준비시켜주는 것도 만만치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논술을 이 근동에서 쓰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 쓰는 거죠? 여기 갈 내신, 여기 원서도 못 내는 내신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여기 쓰는 거죠. 그리고 붙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이 근동에서 신성고 애들이 대학을 많이 갑니다. 신성고 애들이 예를 들어서 그 대학을 잘 간다고 그렇죠. 근데 신성고 어머님들은 연대 논술 써가지고 우리 학교 애들이 많이 붙었다고 말씀하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자, 논술 260명 뽑고 이때 245명 뽑습니다. 전국에 고등학교 1,700개가 있습니다. 그럼 신성고에서 만약에 2명 붙었습니다. 3명 붙었습니다. 제가 2명, 3명, 한 5명까지 붙은 거 봤어요, 솔직히. 근데 매년 그런 건 아닌데 2명, 3명 정도 붙었다고 말씀드리면 저는 엄청나게 많이 붙었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어머님들은 그것밖에 못 가요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죠. 정말 많이 붙은 겁니다. 정말 많이 붙은 겁니다. 대신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수학과학 역량 좋은 녀석들한테 이걸 권해야 되지 내신이 안 나오니까 이거를 가라. 이런 식으로 두리뭉실하게 한다고 치면은 학생의 학습의 의욕은 더욱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결론은 이거죠. 연대 가고 싶으면 뭐 해라? 정시해라. 연대 가고 싶으면 뭐 해라? 정시하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저희 학원에서 내신이 한 3점대 나오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자, 모의고사요. 모의고사가 2학년 때 한 2등급 때 나온 학생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 학생은 저한테 아주 솔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저 연세대학교 가고 싶어요. 기계공학과 가고 싶어요. 이렇게 말했던 학생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아이한테 얘기를 합니다. 너 연세대 기계공학과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네가 올해 정말 가고 싶다면 네 두 가지 다 들고 가려고 하지 마라. 이거 과감히 버려라. 이거 더 올려라. 그럼 반드시 갈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을 했습니다. 하나를 확실하게 버릴 때 얻어가는 게 생겨납니다. 이건 고3 기준으로 말씀드려서 좀 할 얘기인데 좀 1, 2학년 어머님께 좀 죄송하긴 한데 단호하게 버릴 땐 버리는 상황이 고3 때는 생겨나야 된다고 생각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깔끔하게 버립니다. 그럼 자기가 해야 될 게 생겨나겠죠. 그래서 이번에 수학, 국어를 몇 점 받았냐면은 국어를 88점 받았고요. 그 다음에 수학을 88점 받았고요. 영어는 1등급 받았고요. 그 다음에 물리원을 저희 학원에 다녔는데 50점 받았고요. 그 다음 화학원은 애석하게 하나 틀려서 47점 받았습니다. 제가 다음에 기회 나면 설명회 때 말씀드릴게요. 자, 이 학생이 붙었나 떨어졌나. 제가 볼 땐 개인적으로 붙습니다. 무조건. 연세대학교 가는 방법은요. 안 되는 거 가지고 가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노력하면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게 맞는 얘기죠. 아이들에게 때로는 단호하게 OX로 정리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적당히 빠지면서 더도 대화하고 싶지만 저는 그런 식의 대화를 싫어합니다. 예비 고2나 예비 고3 어머님들이 제일 내신을 못 버리는 어머님들이 내신 3등급 때입니다. 3등급 때. 조금 올려서 2등급 만들면 뭐가 되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근데 상위권 대학 가는 구조는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싸그리 버리시는 게 제 개인적으로 낫다고 생각하고 그럼 반대로 예비 고1, 2나 이 어머님들은 그럼 내신이 3등급 나오면 끝장나는 거니까 지금 1학년, 2학년 때 1점대 아무리 못해도 2점대 내신까지는 반드시 만드시려고 노력을 하시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연세대학교까지 지금 정리했습니다. 자, 이제 고려대학교 갑니다. 고려대학교 가려고 하는데 겁나게 힘듭니다. 역시 또 이제 또 이제 문자가 거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자가 거의 없는데요. 낙심하지 않고 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혼자서 열심히 떠드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좀 말투도 어눌하고 좀 잘생기지도 못하고 좀 화질이 어떻게 나올지도 사실 태어나서 이거 처음 찍어봐가지고 어색한데 뭐 긍정적으로 봐주시고 자 끝까지 잘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저 파이팅이라고 실시간 채팅이라도 좀 몇 개 띄워주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자 갑니다. 자 고려대학교 가겠습니다. 자 연세대학교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하나만. 연세대학교가 2월이 몇 명이 됐냐면요. 2020학년도에 정시로 2월된 인원이 139명이다. 정도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대학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정시에 많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건 의대 얘기할 때도 필요하니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넘기겠습니다. 자, 고려대학교. 자, 고려대학교는 이렇게 갑니다. 고려대학교는 자, 학교 추천 전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 학업 우수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계열 적합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계열 적합성 하니까 이거 뭐 어쩌라고 생각이 드시는데 이 계열 적합성은 예전에 과학인재 전형이 바뀐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능 최저도 없고요. 예전에 과학고 애들, 영재고 애들이 꽤나 많이 썼던 전형이다. 이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쓰는 일반고 학생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만약에 쓰고 싶으면 쓰면 됩니다. 수학과학 역량의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학생들은 쓰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시로 갑니다. 자, 2021학년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551명을 뽑고요. 그 다음에 556명을 뽑고요. 309명을 뽑고요. 정시에서 348명의 학생을 뽑습니다. 자, 2022학년도입니다. 자, 2022학년도에는 404명을 학생을 뽑고요. 그 다음에 436명의 학생을 뽑고요. 아, 인원수가 줄어드는 추세구나. 맞습니다. 226명의 학생을 뽑고 정시가 676명으로 늘어납니다. 자, 학교 추천 전형에서는 차이가 올해 같은 경우는 면접이 있었습니다. 올해 면접이 있었고요. 면접이 폐지가 됩니다. 자, 앞으로 학생들은 학교 추천 전형을 쓰는 학생들은 재적 인원의 4%가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쓸 수 있는데 면접 전형이라고 하는 게 올해까지는 있고 내년부터는 없습니다. 그럼 서류만 넣고 땡이라는 거. 그 다음에 수능 최저가 3개 등급합이 6을 요구합니다. 정도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자, 그 다음에 학업 우수형. 학업 우수형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학업 우수형. 자, 다단계 선발 방식인데요. 1단계, 2단계, 1단계, 2단계. 차이는 이겁니다. 2021학년도까지는 1단계에서 5배수를 뽑았고요. 2022학년도에서 가장 큰 변화는 6배수를 뽑습니다. 1단계가 5배수였던 게 6배수로 바뀌고 면접을 통해서 수능 최저 4합 8을 맞추면은 학생이 합격을 합니다. 자, 근데 이거 하나 보이시죠? 뭐가 늘었다고요? 1단계 뽑는 인원이 늘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1단계 뽑는 인원이 중요합니다. 자, 이건 뭐 제가 저희 학원 설명해 오신 어머님들께는 이건 제가 예전부터 무조건 저희 학원 다니든 안 다니든 이거 쓰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합시다. 자, 학업 우수형, 예전에 일반 전형이었습니다. 한 명을 뽑는다고 칩시다. 한 명. 한 명입니다. 한 명. 자, 경쟁률은 10대 1입니다. 10대 1. 자, 10명 중에 한 명 안에 들어가는 건 어렵다고 생각하시지만 싹 버립시다. 자, 10명 중에 1단계에서 5배수니까 5명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이해 가시죠? 5명. 근데 예전에는 이 5명 안에 어떤 아이들이 들어갔냐면은 자사고 내신 4점대 애들이 들어갔습니다. 자사고 내신 때는 5점대 애들도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입시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코로나라든지 활동이라고 하는 거를 많이 다룰 수 없는 시기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럼 가장 많이 보는 건 뭐죠? 그렇죠. 내신입니다. 그래서 이 근동의 내신 2점대 아이들까지 1단계가 대부분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가 됐습니다. 자, 그럼 요 5명 중 안에서 어머님들은 1등을 해야지 붙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아이들이 꽤 있을 거 아닙니까? 첫 번째.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아이들. 이해 가시죠? 1단계 합격자 중에서 수능 최저를 못 맞춘 아이들. 이해 가시죠? 두 번째.
최초 합격자가 있고 추가 합격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추가가 만약에 1배수 정도 돌아간다. 그럼 얘네들까지 수능 최저를 맞췄다면 수능 최저가 40% 맞춘 거죠. 때론 이런 것도 하나 있죠. 내가 시험을 너무 대박이 터진 거예요. 이걸 어떤 식으로 썼냐면요. 보험용으로 쓴 겁니다. 혹시 내가 수능을 망치면 여기 가려고. 그럼 이 녀석들은 아예 면접 안 보죠.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고대가 5배수 안에서도 지금 변별력 있게 학생을 뽑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1단계 통과 인원 중에서 고려대학교에서는 수능 최저 맞춘 학생 비율이 60%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과는 당연히 맞추기가 뭐하죠? 쉽죠. 이과는 맞추기가 그렇죠. 값이 틀린 겁니다. 대학은 고려대학교 발표 자료를 보면은 문이과 합쳐서 얘기를 하지 따로 분류해가지고 얘기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리고 수능 잘 보면 뭐 한다고요? 안 온다고요. 그래서 못 뽑았다고요. 못 뽑는 구조밖에 될 수 없다고 제가 예전부터 많이 말씀드렸고 제 유튜브 영상을 봤나 모르겠지만 6배수로 그래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우리 친구들이 해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제도 중에 하나가 학업 우수형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계열 적합성은 큰 의미 없고 그럼 정시가 어머님들 생각하는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났다는 거 하나 말씀 더 드리고 그 다음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얘기 정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고려대학교 특정학과 같은 경우는 정시를 정말 좋아하는데 그건 제가 자료집에 보면 제가 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지금 그거는 지금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이고 정시 2월 인원만 좀 말씀드릴게요. 자, 정시 2020학년도에 정시로 2월 된 인원이 몇 명이었냐면은 고려대학교가 164명입니다. 어머님들은 연대랑 고대 중에서 고대가 2월이 적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고대가 정시로 2월 된 인원이 작년엔 더 많았습니다. 정시 인원이 겁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수능 못 보면 대학 못 가는 건 수시든 정시든 마찬가지입니다. 배조진치고 열심히 공부시키려고 하는 게 저는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은 서울대, 연대, 고대는 어떤 구조로 갈 수밖에 없구나를 아주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렸지만 어느 정도 깨달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선 지워야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을 위해서. 자, 그 다음 이제 성대랑 한양대 편을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성대 한양대 편을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배고프네요. 배고파요. 자, 성대 한양대 편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얘기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저희 학원에서 연세대학교 면접형 전형 이건 최종 합격자 발표까지 났습니다.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전자 공학과를 합격한 학생이 있다고 저는 말씀드렸는데 지금 합격자 발표가 서강대가 났는데요. 서강대는 이 학생이 1단계에서 떨어졌습니다. 자, 작년으로 넘어갈게요. 작년에 저희 학교에서 고려대학교 일반 전형, 학업 우수형 전형에 기계공학과에 합격한 학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고대만 쓴 게 아니라 성대도 쓰고 중앙대도 쓰고 경희대도 쓰고 건국대까지 썼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다가 전남대, 치대까지 썼습니다. 자, 여기는 최저가 작년에 4.7이었고요. 얘는 4.6이었습니다. 자, 얘네들은 최저가 없고요. 자, 그래서 여기는 수능 최저를 맞춰서 합격을 하고요. 이건 다 떨어졌습니다. 이건 최저 못 맞춰서 떨어지고. 경희대, 중앙대 떨어진 애가 어떻게 고대를 붙어요? 이게 대학 입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여기가 붙기가 월등히 힘듭니다. 여긴 수능 최저라도 있으니까 학생의 역량을 증빙할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나니까 보여줄 수 있으니까 가능하지만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들 같은 게 오히려 훨씬 더 힘들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현장 설명에 오면 제가 노골적으로 몇 개 학교는 두들겨 깝니다. 아예 그냥. 너무할 정도로 진짜 딱 고정화시켜서 학생을 뽑습니다. 너무너무 심하다는 게 저도 막 광분하고 승질이 날 정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근동에서 성대를 2점대에서 붙는 애 찾을 수 없을 겁니다. 한양대는 더 안 뽑습니다. 2점대에선 찾아보기가 징글징글 힘들다는 사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또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요. 이런 거죠. 자, 수시원서를 씁니다. 수시원서. 6장을 씁니다. 1번, 2번, 3번. 자, 6장을, 2장을 상향을 쓰고, 2장을 적정을 쓰고, 2장을 하향을 씁니까? 나중에 예비 고1 이 어머님이 아이가 고3이 됐을 때 수시원서를 쓸 때 2장은 상향, 2장은 적정, 2장은 하향을 쓸까요? 아니면 4장은 상향을 쓰고 2장을 적정을 쓸까요? 아니면 6개를 다 상향을 쓸까요? 자, 제가 어제 설명할 때 이런 얘기를 학부모님께 물어보니까 자, 1번을 선택하는 학부모님들은 거의 안 계십니다. 근데 학교는 이렇게 쓰라고 하죠. 왜? 최대한 많이 붙여서 실적을 높여야 되니까. 근데 어머니 입장에서 이 밑으로 학생들이 대학을 가길 원하진 않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부모님은 이렇게 쓰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6장을 전부 다 상향을 쓰라고 하는 녀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접니다. 바로 접니다. 6장을 무조건 상향 써야 됩니다. 아니, 6장을 써서 몇 개만 붙으면 됩니까? 6개 다, 6장이니까. 6장을 써서 한 개만 붙으면 되잖아요. 한 개 붙어서 자기 원하는 대학을 찾아가면 되잖아요. 대학생의 특권은 수시입니다. 6장을 다 써가지고 자기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늘려가지고 붙이면 되는 거죠, 무조건. 이해 가시죠? 수시 원서는 6장을 다 상향을 쓰는 겁니다. 대수진 치고 공부하는 녀석들과 내가 원서만 쓰면 대학 붙는다는 거 아이들 다 알고 있습니다. 낮추기만 한다면. 그렇게 전투력 없이 공부한 학생과 최종 결과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결과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 요거 하나 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또 이 성대 한양대 가기 전에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성대랑 한양대에 계신 입학처에 계신 분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것이 궁금해서 이 얘기를 잠깐 곁들였습니다. 자, 성대 한양대는 복잡한 입시 제도가 없기 때문에 입시 결과를 통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성대 성균관대학교 2020학년도 입시 결과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계열 적합성이라고 하는 게, 계열 모집이라고 하는 게 있고 학과 모집이라고 하는 게 성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열 모집으로는 332명을 뽑았고요. 이과에서 학과 모집으로는 426명을 뽑았습니다. 두 개 더하면 758명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성균관 대학교에서 여러분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저희 학교에 합격하셨습니다라고 758명에게 합격 통지서를 처음에 딱 줬습니다. 최초 합격자로. 자, 성대 합격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빨리 와서 등록해 주세요. 했더니 이 아이들이 대부분 뭐하죠? 빠져나갑니다. 그럼 이제 뭐가 붙죠? 추가 모집이라는 게 붙습니다. 추가 모집. 그래서 추가 모집 인원을 보니까 2,108명이 공식적으로 성균관대학교에서 발표한 공식적인 자료에 의하면 빠져나갔습니다. 합격하셨습니다. 쑥 빠지니까 채워놓고요. 또 쭉 빠지니까 또 채워놓고요. 그래서 추가를 여기다 758명에 2,108명을 더 집어넣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성균관대학교를 합격하셨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학생은 2,866명이 나온다는 얘기죠. 수시 종합전형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정시 한번 가볼게요. 정시. 성균관대학교가 작년에 50명이 이월돼 가지고요. 593명이 정시에서 최초 모집 인원이 나왔는데 5차까지 추합 인원이 몇 명 붙었냐면요. 411명이 붙었습니다. 그럼 이게 대략 몇 명 정도 나오죠, 이게? 대략 한 1,000명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자, 요거 1,000명이고요. 논술 전형 붙은 애들이 있고요.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 통지서 받은 애 있고요. 이해 가시죠? 자, 성균관대학교는 이런 거죠. 뭐지요? 어떤 거죠? 네가 서울대 떨어져도 우리 학교 와. 연세대 떨어져도 우리 학교 와. 고려대 떨어져도 우리 학교는 너네들 반드시 받아줄 거야. 왜? 니들이 빠져나간 애들 받아줄 거야. 라고 만들어지는 게 성균관대학교 입시구조.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적당히 공부하면은
연고대 가겠다는 얘기는 못하겠고 성대 하는데 제가 가고 싶어요. 열심히 하면 제가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 참 많습니다. 많아요. 그러면은 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균관 대학교 가고 싶으면은 이거죠. 네가 대학 가는 의식의 수준이 최소한 서울대, 연대, 고대 가겠다는 마인드를 품고 있지 않으면은 성대 못 가. 성대를 최고점으로 잡아서 네가 생각해봐야 때려 죽여도 성대 못 가. 왜? 성균관 대학교 입학처에 계신 분들은 여기 쓰고 떨어진 새끼들 받으려고 노력하는 게 입시 구조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제 말이 맞나 틀리나? 너 납득,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 뿐인 걸 제 말 100% 제 말이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정도까지. 그럼 한양대학교 입교를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 글씨 좀 못 써도 좀 이해해 주세요. 자, 한양대학교는 161명을 면접형 전형으로 뽑겠는데 수업 인원이 몇 명이 돌았냐면요. 279명이 돌았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이과에서 488명을 뽑기로 했었는데 자, 몇 명이 돌았냐면요. 610명이 돌았습니다. 자, 한양대학교 논술을 제외하고요. 자, 정시에선 449명을 모집하기로 했었는데 이때는 많이 안 돌았습니다. 248명이 이렇게 돌았습니다. 정도까지. 작년에 한양대 정시가 뭐 폭발했다는 얘기도 있긴 있고. 자, 어머니들 생각하는 것보다 붙고 빠지고 들어오고 붙고 빠지고 들어오고 붙고 빠지고 들어온 인원이 많다는 걸 기억하시고 성대랑 한양대를 목표로 한다고 치면 머릿속의 의식 구조가 아무리 내가 머릿속 의식 구조가 연대나 고대나 서울대 가겠다는 의식 구조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정도는 좀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엄청 힘든데요? 이게 학부모님들이 안 계시니까 어떻게 호흡하는 방법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야, 화이팅 몇 개 또 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리정돈 하나 하겠습니다. 정리정돈. 서울대 가는 방법, 직윤, 전교 1, 2등, 일반 전형, 수학과학 실력 만들기, 정시, 투과목 용기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연세대학교 수시라고 하는 제도 중에서 면접형 전형 끝났습니다. 활동 우수 엄청난 활동력을 요구할 겁니다. 그 비교과 준비할 시간에 차라리 수능 공부시키는 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합니다. 자, 고려대학교 다 8이라고 하는 게 학업 우수형입니다. 그럼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전부 다 몇 과목 찍으면 됩니까? 수능에서 전과목 2등급 찍으면 이거 고대 최저 맞추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만약에 정시로 이 정도 성적이 나온다고 치면은요. 경희대 정도까지는 100% 갑니다. 경희대 중앙대까지 거의 해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성대, 한양대는 제가 100%란 말씀 못 드리겠는데 경희대 정도까지는 제가 볼 땐 거의 100% 가능한 점수대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거죠. 어머님들이, 아버님들이 아이를 학원에 보내지 않습니까? 어디에 보낸다고요? 3등급 받으려고 학원 보내는 부모님 계십니까? 저 이거 안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학원 가면 최소한 정상적으로 공부하면 2등급은 나와야 됩니다. 안 나오면은 그 선생도 죽여야 되고, 죄송합니다. 근데 최소한 자세라고 하는 게 아무리 망해도 이거는 나와야 된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입니다. 3년 동안 아무리 공부를 안 해도 이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밑으로 떨어지는 걸 용납하지 않는 학생을 만들어 주십시오. 모의고사가 되든 수능이 되든 내신이 되든 이거랑은 상관없는 상태를 만들어 주길 원합니다. 지금 제가 나름 최상위권이라고 써놓고 타이틀을 써놓고 설명회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걸 받으면 애니멀 친구가 된다라고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 공부에 대해서만 조금 벽이 다른 사람을 만들어주길 원한다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좀 말이 좀 과격해도 좀 이해해 주세요. 자, 이 정도까지. 그러면은 뭐가 남았죠? 성대, 한양대, 뭐 서강대도 있겠지만 서강대 인원수가 너무 적으니까. 자, 여기는 대부분의 전형에서 최저 등급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없습니다. 그 뭐 하자는 의미죠? 받으려고 하는 학생들, 뽑으려고 하는 학생들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얘기겠죠.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헛노력하지 마시라고요.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고요?
여기 갈 수 있는 노력을 해야 최소한 안정망으로 여기까지 떨어진다는 얘기죠. 대학 입장에서는 우수한 학생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놓치지 않고 싶어 하는 게 대학의 입학처의 입장입니다. 이렇게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의대로 넘어갑니다. 의대. 자, 의대로 넘어가는데, 아까 전에 소도에 시작할 얘기랑 좀 약간 겹칩니다. 자, 의대 얘기를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의대. 자, 의대는 이렇게 갑니다. 우선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일반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지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똑같은 무슨 전형인데? 교과 전형인데. 그럼 교과 전형이니까 당연히 뭐가 들어가는 거죠? 내신으로 학생을 뽑는 거고, 수능 뭐가 있죠? 최저가 있고. 자, 뽑는 방법은 단계별로 뽑는 방법이 있고, 한 방에 일괄합산으로 뽑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과 전형은. 이 평촌 지역 아이들이 가장 의대 가기 쉬운 방법은 교과 전형이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근데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내신 성적은 더 좋아도 이 교과 전형 중에 일반 전형을 잘 안 쓰는 이유는 수능 최저가 얘가 더 높다고도 말씀드렸고요.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종합전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합전형. 자, 일반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뭐가 있죠? 지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들어가죠. 자, 종합전형을 쓰는 대부분의 고등학교는 자사고, 자사고나 서초구나 강남구나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얘네들이랑 부딪힐 일은 전혀 없다는 얘기 또 말씀드렸고. 근데 이 지역에서 여기 쓰고 싶으시면은 어떻게 하라고 했죠? 서울 안에 의대 갈 때는 그 새끼들 이겨야 되는데 지방의 국공립의대 쓸 때는 여기 저희 동네 평촌 지역 아이들이 교과 전형도 쓰고 종합전형도 쓰는 거. 그것까지도 개인적으로 저는 찬성합니다. 여기까지는요. 대신 서울 안에 의대 쓰는 것만 좀 전쟁터가 된다는 거. 일반적인 얘기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인원수를 한번 써볼게요. 인원수. 자, 인원수가 이게 408명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지역이 몇 명이 나오냐면 401명. 자, 우리 지역에서 태어나서 성장한 아이는 반드시 우리 지역의 의대에 가서 반드시 남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종합전형은 613명입니다. 지역은 174명입니다. 자, 요 두 전형은 우리 친구들이 쓸 수 없는 전형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쓸 수 없는 전형. 근데 이제 수시에서 뭐 논술 전형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정원회 전형도 있고, 기타 등등이 있는데, 그거는 생략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술은 120명 정도 있는데 생략을 하고요. 근데 수시 기타 전형 인원수까지 제가 다 합쳐봤더니, 인원수가 1797명이 나옵니다. 1797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401명과 다시 한번, 이 174명의 인원은 이 인원에 우리가 쓸 수 없는 전형이 포함된 인원입니다. 그럼 우리 아이가 쓸 수 있는 전형 인원을 따져본다고 치면 이거 빼면은 대략 한 1200명 정도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정시입니다. 물론 정시도 쓸 수 없는 전형이 있습니다. 1013명인데 이거 8명은 문이과 같이 뽑는 건데 이건 제가 생략을 할게요. 자, 그 다음 149명은 지역인재로도 정시가 들어갑니다. 149명은요. 자, 우리 아이가 쓸 수 있는 전형은 그럼 뭐가 되죠? 얘랑 얘가 됩니다. 자, 의대를 간다고 합니다. 얘나 얘가 돼야지만 이 안에 포함된 전형을 통해서 이 지역의 학생들이 의대를 가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런데 수시에서 못 뽑은 인원은 정시로 2월 됩니다. 그래서 수시에서 한 200명 정도 2월 됩니다. 그럼 정시로 200명 정도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수시에서 못 뽑은 의대를 정시에서 늘려서 뽑으려고 의도적으로 입시 요강을 만드는 의대도 있습니다. 수시에서 못 뽑은 정시에서 뽑을 때 유리하다는 걸 알고 있는 의대도 있고 이렇게 요강을 만드는 의대도 있습니다. 근데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결론에 가서는. 이건 1000명이고요. 이건 뭐 1200명이라고 치는데 큰 인원수의 의미는 두지 마시고 의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선택했을 때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일반 전형 이거를 기본으로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골격을. 그럼 내신이 1.5 최소한 이내는 들어갔으면 좋겠고 물론 1.5가 넘고 2점대에서도 합격한 학생들이 있는데 근데 일반적인 얘기만 하겠습니다. 1.5 이내에 내신 들어간 다음에 반드시 뭐가 동반돼야지 수능 최저라고 하는 게 동반돼야지
이거를 뚫을 수 있겠구나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신이 1.5인데 서울 안에 의대를 정말 가고 싶어요. 지방대 의대 말고요. 그럼 비교과 화려하게 준비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학생부를 볼 때 전년도 선배 학생부 보지 마시고요. 어떤 학생부 보라고요? 강남구 서초구 다니는 학생 고등학교 학생부랑 비교해서 한번 보셨으면 적나라하게 우리 아이가 왜 못 가는지가 드러날 것 같습니다. 아니 학생부 종합전형이면 누가 똑똑해야 합니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학교 선생님이 노력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특을 학생이 써야 됩니까? 학교 선생님이 열심히 쓰셔야 됩니까? 준비라는 얘기만 하지 뭐가 정리되는 게 없는 상태에서 끝나는 게 태반이었습니다. 그런 일들 만들지 마시고요.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정리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월등히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의대는 이 정도 선에서만 말씀드릴게요. 큰 틀을 잘 잡으시면 되고요. 세부적인 내용 같은 경우는 유튜브로는 제가 적당한 얘기를 섞을 거고요. 현장 강의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대는 이 정도까지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다시 지우겠습니다. 사실은 뭐 의대에 대해서 뭐 최저가 어떻고, 그 다음에 저희 학원의 아이들이 이번에 뭐 경북대 의대도 지금 1차 붙는 학생이 있고요. 하대 의대도 1차 붙는 학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대 의대도 지금 시험 응시한 학생이 있고요.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제가 결과가 안 나온 상태에서 됐다 안 됐다 말씀드린 거 좀 위험한 상태인 것 같고, 대신 하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하고 그냥 반짝반짝 한두 달 다니는 학생 없습니다. 저는 공부를 밥 먹듯이 하라고 아이들한테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랜 기간 저랑 같이 공부했기 때문에 전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공부했는지 때론 그 수시 원서를 제가 다 써줬기 때문에 이력을 달고 있습니다. 예비 고1이시면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아이의 생각대로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 거기 입학한 학생이 노력한 만큼의 노력을 기울이게만 해주십시오. 그럼 반드시 의대 가는 일이 어려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대신 지금 얘기를 잘 들으시면 최소한 방향에 안 맞는 헛노력은 안 하게끔은 제가 최소한 말씀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넘기겠습니다. 자, 체력이 부침 관계로 시대는 좀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대 얘기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약대. 자, 약대는요, 지금 잘못되게 인식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약대에서는 제가 중요한 얘기 하나만 딱 더 하고 오늘 설명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열심히 지우겠습니다. 이 칠판을 제가 잘 지웠는데, 아이고, 이게 뭐, 학부모님들 안 계시니까 너무 힘을 주고 써가지고 잘 안 지워지네요. 칠판 이렇게 지우는 학원 보내지 마십시오. 분필먼지 최대한 안 나게 마시면 혼자 마실 수 있게 선생이 이런 학원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쓰잘데없는 개그했습니다. 또 실패했습니다. 자, 약대를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약대. 자, 이런 방식으로 약대를 정리하려고 하니까 이제 이런 게 하나 나옵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 자, 일반이라고 하는 게 있고 뭐가 있다고 했죠? 지역이라고 했었고. 학생부 종합 전형. 일반이라고 하는 게 있고 뭐가 있죠? 지역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 논술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고, 수시 총 인원이 나온다고 말씀드렸고, 정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마무리 잘 져주세요. 약대는 의대랑은 전혀 다른 구조가 하나 나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하는 얘기는 뭐 물론 똑같습니다. 자, 이게 248명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163명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312명이고요. 얘가 48명입니다. 그 다음에 논술을 뽑는 인원이 총 54명이고요. 수시 토탈 인원이 952명입니다. 그 다음 정시로 뽑는 인원은 616명인데 첫 번째 차이, 정시에서는 지역에서 뽑는 지역인재 전형이 없습니다. 의대랑은 약간 틀립니다. 자, 그럼 다시 요거까지는 똑같습니다. 얘랑 얘를 빼주면은 인원수가 대략 한 200명쯤 빠지는구나 정도까지는 대략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의대라고 하는 것들은 여기서 최저가 상당히 높은 최저도 있고 낮은 최저도 있고, 그 다단계 선발 방식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약대는 이런 대부분의 것들이 여기에서 원천 봉쇄돼 있고
여기에서도 원천 봉쇄가 돼 있다는 얘기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이런 얘기를 할게요, 그럼. 자, 서울대, 수시, 정시. 자, 서울대 약대 같은 경우는 수시로 몇 명을 뽑냐면요, 보니까, 제가 노안이 와가지고 글씨가 잘 안 보입니다. 48명, 그 다음에, 우리가 19명을 뽑습니다. 근데 이 서울대는 잠시 생략하고요. 서울대가 이렇게 나오니까 대부분 어머님들은 이제 첫 번째 착각에 이렇게 생각이 들죠. 아, 수시를 준비를 해야지 약대를 갈 수 있구나. 그런데 이제 제가 이화여대라고 한번 쓸게요. 이화여대. 이화여대 약대 인원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화여대 약대 꽤나 알아주죠. 이화여대 약대 총 정원은 120명입니다. 근데 수시에서 30명이고요. 정시에서 90명입니다. 그 다음 이제 중앙대 한번 써볼게요. 중앙대. 자, 중앙대 약대 같은 경우는 수시에서 55명이 있고요. 그 다음 정시에서 70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대약대. 자,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는 수시에서 40명이 있고 정시에서 30명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써놓은 약대가 일반적으로 상위권 약대입니다. 그럼 상위권 약대에서는 어떤 비율이 높죠? 자, 서울대를 제외하고는 정시 비율이 높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 거라고요? 서울대 포함해서 이 사립대학교들은 이월시킬 겁니다. 자, 첫 번째, 수능을 잘 봐야 최상위권 약대를 간다. 하나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자, 교과 일반전형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자, 뒤로 이쪽 오시면은, 배고파요. 서울 안에 여대가 있습니다. 덕성여대. 자, 덕성여대. 덕성여대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15명을 뽑는데, 교과 100입니다. 교과가 몇이라고요? 100입니다. 근데 수능 최저가 어떻게 돼 있냐면요. 수학 포함해서 36입니다. 덕성여대가 15명의 학생을 뽑는데, 교과 100으로 최저가 36입니다. 얘랑 똑같은 거 한 거 찾아보면요. 중앙대입니다. 중앙대, 공대라고 쓸게요. 공대. 자, 학교장 추천 전형, 교과 전형입니다. 중앙대, 공대, 교과 전형. 근데 대학이 발표한 교과 전형 내신을 보면 한 1.4 정도 뜨고요. 중앙대 교과 전형에서 최저가 3합 똑같이 6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아이가 중앙대 여학생 기준으로는 중앙대 공대랑 덕성여대 약대를 붙었습니다. 자, 어딜 보내실 겁니까? 남학생은 해당 사항이 없죠. 여대니까. 당연히 약대 보낼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중앙대가 지금 내신이 이런 애들이 이 최저 맞춰서 공대를 간다고 치면 덕성여대가 이렇게 돼 있다고 치면은 1.4보다는 최소한 겁나게 높은 내신 성적이 나와야지만 덕성여대 약대를 통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방의 내신 엄청나게 좋은 극초반의 아이들이 이 수능 최저 만만해 보여서 이거 합격하려면 내신이 1점 거의 극초반이 아니면 안 될 거라고 제 생각합니다. 그럼 더 어마어마한 약대 보여드릴게요. 36대. 36대 말고 동덕여대. 자, 동덕여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 우수자로 24명을 뽑습니다. 약대가. 자, 그런데 교과 100입니다. 교과 100.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면접도 없어요. 그 땡입니다, 그냥. 자, 수능 최저는 2개 등급합 4입니다. 몇 개 등급합 4요? 2개 등급합 4입니다. 야, 이렇게 수능 최저가 겁나게 낮아 뿌리면 교과 내신 성적은 겁나게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높아 뿌릴 수밖에 없죠. 이해 가십니까? 자, 제가 지금 이제 그럼 이 뒤로 넘어가면은 제가 다른 약대를 말씀드리면은 경상대, 계명대, 고려대, 세종캠퍼스, 단국대 얘네들 약대 최저가 대부분 3합 5나 6이 됩니다. 3합 5나 6입니다. 의대에 비해서 형격이 낮습니다.
그럼 내신이 좋은 학생들은 전부 다 어디 쓸 거라고요? 약대 쓸 겁니다. 전국구로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이 평촌 지역에서는 약대를 만약에 가고 싶으시면은 제가 시작할 때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겁니다. 수시로 교과 전형으로 불가능입니다. 그냥 아예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도상 안 돼 있는 거 가지고 네가 내신 성적 더 올려가지고 네가 약대를 가 하는 부모님이 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죠. 약대를 가고 싶으면 무조건 뭐 하라고요? 수능 잘 봐야 됩니다. 수시로 간다고요? 수시로 가는 구멍 자체는 겁나게 적다는 거죠. 헛노력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약대는 의대랑 구조가 조금은 다릅니다. 자, 제가 설명을 한다고 했었고요. 대학 입시 설명회만 말씀드린다고 했으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들은 꽤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고 힘들어요. 여러 가지 댓글이 있었는데 아유 이거 잘했나 못했나 좀 얘기 좀 해주시고요. 태어나서 처음 해봤는데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고 싶으면은 뭐 자주 하는 노력을 하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할 때는 저희 지역 학생들,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료집을 미리 나눠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어느 시간에 다시 만나서 뭐 지금 코로나 시국이니까 만날 수는 없지만은 다시 정리해서 뭐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 어떤 얘기를 해야 되죠?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제 정리할까요?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제도적인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이제 끊고 나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으면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어머님들은 아이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시는데 전 아이랑 대화를 해보고 아이 뇌구조랑 생각구조를 보면은요 애가 어떻게 될지가 너무너무 잘 보입니다. 그래서 애들을 변화시키려고 꽤 많은 노력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좀 전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여기서 끝낼게요.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결론. 아이들은 땡땡 대학에 분명히 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바른 방법을 선택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땡땡땡 학과라고 하는 게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 땡땡땡 학과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마세요. 학교 선생님들은 말씀하시죠. 네가 전공 뭐 하고 싶니?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 저는 이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카이스트라고 하는 대학 들어보셨고 포항공대라고 다 들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여기 학생들은 여기 학교들은 무학과로 학생을 뽑습니다. 학생의 역량과 잠재력을 학생을 뽑으려고 하고 아이들이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대학에서 네가 배운 다음에 전공을 선택하게끔 하겠죠. 제가 볼 땐. 의대를 갑니다. 자, 의대 가면 수학 공부합니까? 의대 가면 수학 공부합니까? 안 합니다. 근데 어떤 애들만 의대 갑니까? 수학 잘하는 애들만 의대 갑니다. 수학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내신을 잘 보는 암기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계산력이 좋아야 되고요. 추론력이 좋아야 되고요. 판단력이 좋아야 되고요. 논리력이 좋아야 되고요.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좋은 아이들이 수학을 잘하는 겁니다. 쉬운 문제 백날 푼다고 수학 잘하는 거 아닙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니까 수학 잘하는 애들을 뽑고 싶은 게, 역량이 좋은 애들을 뽑고 싶은 게 의과대학 입학처에 계신 분들의 사고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땡땡 학번. 제가 가르친 학생 중에 고3 때까지 공부를 더럽게 안 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징글징글 안 했습니다. 죽이고 싶을 정도로 안 했습니다. 제가 아까 중간에 이런 얘기 하나 했습니다. 3등급 나오면은 그 학원 선생도 문제 있는 거고 학생도 문제 있는 거고 진짜 굉장한 문제가 있는 거고 애니멀 친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전과목 한 3 정도 찍어가지고 아주 작살이 나신 친구가 있습니다. 다시 공부했습니다. 재수했습니다. 삼수했습니다. 사수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갔냐고요? 연대의대 갔습니다. 사수에서 갔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한 번 더 다녔죠. 사수에서 가면 어떻습니까? 왜? 30년 더 살면 되는 거지. 죄송합니다. 아이가 원하는 게 있으면은 타협하지 마시고 그 역량치를 만들어 주려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때 가고 싶어요? 우리 집은 재수가 절대 없다는 얘기 하지 마시고
네 원하는 학과 가기 전까지 우리 집은 계속 시킬 거니까 라고 해서 빨리 끝나게 만들어 주시는 게 월등히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어머님 아들이나 딸은 반드시 이 세 글자 이름을 이 안에 쓸 수 있을 거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